네, 이슈 진단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센터 임성호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반도체 그러네요. 전공정 투자 사이클 임박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후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강조했기 때문에 전공정을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공정은 언제 도대체 투자 사이클이 올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이에 대한 일단 메모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제 통계를 보시면 다들 아실 텐데 네. 2월에 한국의 메모리 수출이 전년 대비 67%가 증가했습니다. 예. 네, 이 증가율 자체도 2018년, 17년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서버 디램에 폭발하면서 이제 초호황기를 맞았었던 때인데 그때 수준의 성장률이고요. 절대 금액 자체로 봐도 이전의 호황기 수준에 거의 근접한 정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한국 메모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근데 물론 이거의 가장 큰 기여는 아무래도 HBM이겠죠. HBM 고가의 HBM이 많이 팔리고 있어서 가장 기여가 클 텐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거는 이 AI 서버가 구축이 될 때 사실 기존의 전통 레거시 디램과 낸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HBM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의 이 메모리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더구나 온디바이스 AI라는 시대로 가면은 이제 더구나 더더욱이 디램과 낸드 용량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아이크론 모두 엄청나게 투자를 줄였죠, 작년에. 투자를도 줄이고 생산 자체도 가동률도 엄청 낮췄고요. 네. 그래서 공급은 완전히 줄여놓은 상태에서 투자는 HBM 쪽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전통의 수요 이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그 수급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공정 투자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됐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포인트로 사실상 올 상반기, 그러니까 후 공정들만이 집중받았을 때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 웬걸? 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니 HBM 수요가 더 늘어날 거야. 후공정 상방 더 열릴 수 있어. 계속 만들어놨어요. 라고 하니 오히려 전공정은 그 다음 타자를 기대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 사이클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전공정은 우리가 언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HBM이 계속 좋은 거 당연히 맞는데 기존의 전통의 레거시 디램과 낸드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 지금 그 수요는 지금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트렌드포스 같은 데서들 다들 하는 얘기가 네. 최근에 들어서 전통 스마트폰의 수요도 괜찮아지고 있고 전통 서버 수요도 괜찮아지고 있다. 네. PC만 약간 늦는데 PC도 AI 서버 PC가 하반기에 나오면서 PC용 메모리 수요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전공 투자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마침 그런 시그널이 나왔어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그 평택의 P4 라인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페이즈 4까지 있는데요. 페이즈 2는 파운드리 라인이고 페이즈 3는 메모리 라인인데 그러니까 페이즈 3 메모리 라인의 투자를 먼저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 메모리 전공 투자에 대한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말해준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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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키옥시아라는 이제 낸드 업체. 네. 그 업체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낸드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가동률을 9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투자 또한 이제 들어가야 될 타이밍 네.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 장비 업체들 그리고 키옥시아까지 가동률 이렇게 올린다 싶으면은 전공정 투자 사이클이 올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기업들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제가 한 3가지 종목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 종목 모두 전공정에 대한 그 이미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오른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네. 예.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기회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테스입니다. 오, 테스트는 오랜만에 진짜 들어봐요, 오랜만에 진짜. 듣습니다. 예. 예, 주가도 보시면은 좀 오른 게 없고요. 이제 오랜만에 들으셨죠? 네. 테스는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전공정 네. 증착 장비 업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정 장비 이 두 가지를 주력 비즈니스로 하는데 이 회사가 그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계속 연구개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 가지 종류의 신규 장비도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하나는 이제 BSD라는 장비고 또 하나는 이제 로우 K 증착 장비
또 하나는 얘네가 먼저 기존에 하던 그 세정 장비를 파운드리용으로도 개발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반도체 고집적화, 고단수화 이거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재개됐을 때 이 테스는 예전 대비해서 지금 신규 라인업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레버리지가 커진다. 잘 버텨왔네요, 진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기업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솔브레인인데요. 솔브레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주가 자체는 최근에 좀 조금 별로 그냥 옆으로 횡보 중이에요. 홀딩스가 잘 갔죠. 네, 홀딩스가 잘 가는데 전해했기 때문에. 네, 솔브레인도 사실 정공정 투자 가동률 상승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회사죠. 소재 업체니까. 그 솔브레인 매출 구성에 반도체용 소재 쪽이 매출 비중 75%를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가동률 상승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솔브레인 같은 소재 업체가 가장 먼저 증설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삼성전자향으로 D램 낸드 그다음에 파운드리용 시가가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납품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솔브레인도 HBM에 사실 관련주입니다. 그 HBM에 이렇게 쌓죠. 예. 쌓을 때 중간에 CMP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CMP 슬러리를 솔브레인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HBM 모멘텀으로 봐도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고 가동률 상승이나 투자 확대 이런 측면에서 봐도 솔브레인은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까지 네.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기업도 궁금합니다. 어디 쪽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세 번째도 소재업체 동진세미캠입니다. 네. 네, 동진세미캠이랑 솔브레인이랑 시총도 비슷하고 약간 그쵸. 비슷한 측면이 많은 같은 회사. 소재. 예. 예.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이제 포토 레지스트죠. 주로 현재 주력은 이제 랜드용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신규 더 고부가 가치인 D램용 ARFI 이제 PR도 네.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제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하이닉스 향으로 HBM 향 CMP 슬러리를 공급을 개시했다. 네, 이렇게 발표가 난 예.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많이 저평가가 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회사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공정 투자 사이클 임박의 관심 기업으로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테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주제는 번째는요. 원전이네요. 사실 원전은 또 강성우 아나운서가 시간 많이 또 필요한데. 준비한 네. 소외된 기업 찾기 하고 있는데 그때 원전 다뤘거든요. 근데 네. 그때도 결론은 소외였어요. 숨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쵸. 원전이 그랬었던 괜히 이유가 지금 있었죠. 소외받은 게 아니다. 네, 네. 하는 그런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이유 어디에서 부장님을 찾았습니까? 원전도 AI 관련주예요, 사실. 오, 네, AI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력기기 업체들 급등한 거 아시죠? 네네, 네. 그렇죠. 전선업체들 같이 급등했는데 아, 그쪽으로. 왜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AI에서 칩이 부족하지만 내년 나중에는. 1, 2년 후에는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 전기가 그쵸. 부족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기 업체들이 많이 올랐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전선업체입니다. 반도체 주식이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전선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약간 반도체보다 더 못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AI 서버 이 흐름에서 전력 부족에 대한 굉장히 큰 화두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전력기기 업체를 올렸는데 그래서 원전까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원전까지 안 가고 이미 전력기기 변압기 쪽 많이 주목받으면서 자리를 안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안 준다. 네, 그런데도 원전의 연결고리가 있다가 시그널이 될 수도 있나 봐요. 네. 일단 그 AI 그 챗GPT 한 번에 질문 답을 할 때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이 구글 검색의 10배라고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될수록 전력 소비량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전력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석탄화력 지을 수 없죠. 신재생 지어야 되는데 지금 신재생을 짓기 위해서 올해 제일 큰 이슈가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네. 이제 지금 트럼프가 슈퍼파이어도 뭐 거의 압승을 했고요. 그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신재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업체들은 투자를 하기가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원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전 업체들은 지금 원전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유럽이나 중국, 뭐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 자세한 내용들은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IEA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한 전망치를 많이 높이는 상황이어서 네.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원전주를 좀 소외돼 있는데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월요일에. 극명하게 원전이 뭐 찬성과 반대는 있지만 수주 소식은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자면 이제 전기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뭐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이시고 지난 2월 말에도 그 경남 쪽에 내려가셔가지고 뭐 정부에서 1조 원의 원전 뭐 특별 금융을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한 뭐 4조 원, 5조 원 수준의 원전 R&D, SMR이라든지 이런 R&D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기본 계획도 원전 추가로 한 2기에서 4기 정도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이번에 되는 나오겠죠 아마.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실상 원전과 그 AI 전력 연결고리를 찾아서 부장님의 관심 기업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또 고양이님도 원전주 들고 있는데 너무 재미없다고 네. 관심 기업 어떻게 재미 볼 수 있는 기업입니까? 네, 일단은 해외 ETF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X 우라늄 ETF가 있는데요. 네. 네, 티커는 URA인데 우라늄 가격 요즘 계속 오르면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23년 5월인가 저점으로 한 네. 50% 급등했다가요. 맞아요. 연초 들어서 한 10% 정도 조정받은 상태예요. 우라늄 가격 조금 빠지면서. 근데 우라늄 가격이 약간 빠진 거는 이제 공급이 올해 늘어난다 이걸로 좀 빠진 것 같은데 사실 그래도 수요 대비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우리나라 원전하면은 뭐 대표 종목이죠. 원전 주기기를 하는 회사니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우라늄 ETF에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요 종목 중에 12번째 종목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월에서 7월경에 이제 체코에서 원전 프로젝트 우선 협상자 대상 발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관심 가져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임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